안녕하세요. 지은롭다의 지은입니다. 07 여러분의 고등학교 입학을 축하합니다. 와!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만큼 궁금한 점도 많고 걱정되는 부분도 많으실 텐데요. 제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학생의 학예홍보부 부장직을 맡고 있고요. 동아리에서도 2년 연속 부회장직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종합전형과 논술전형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 고3입니다. 자, 그럼 학생의 학예홍보부 부장이 알려주는 고등학교 꿀팁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입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입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정시입니다. 정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같이 수능을 본 후 수능 성적을 가지고 대학을 가는 전형입니다. 두 번째, 수시입니다. 수시는 생기부와 내신 성적을 가지고 대학을 가는 전형입니다. 세 번째,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 각 대학마다 정해진 논술 시험을 본 후 그 논술로 대학에 가는 전형입니다. 각 전형의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 천천히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정시는 아까 말했다시피 수능 성적을 가지고 대학에 가는 전형인데요. 이 수능 성적을 가지고 대학을 간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로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사람들은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일명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일반고에서 정시로 인서 오라기? 정말 하늘의 별 따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수시인데요. 수시에는 또 두 가지 전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교과 전형, 두 번째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기말고사, 중간고사와 같은 내신 성적만을 가지고 대학에 가는 전형이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생기부와 교과 두 가지를 가지고 대학에 진학하는 전형입니다. 각 전형마다 장단점이 각각 있는데요.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귀찮은 활동들을 안 챙기고 성적만 챙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노려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과 같은 귀찮은 활동들을 챙겨야 한다는 부담감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 장점을 생각해 보자면 내 수준, 내 내신 성적보다 한 개, 두 개 정도 높은 단계의 대학을 노려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 또한 일반 학생들이 가기에는 조금 힘든 전형인데요.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도 일반고에서 그것도 재학생이 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 특목고, 자사고와 같은 공부 잘하는 고등학교에서 내신을 따지 못한 학생들이 정시나 이 논술 전형을 노리는 경우가 많고요. 또 많은 재수생분들이 이 논술 전형을 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년 내내 논술을 준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재학생이라서 공부와 논술 공부 두 개를 병행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불리하다는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의 꿀팁을 조금 알려드리자면요. 일단 수능 공부 놓으시면 안 돼요. 내가 정시로 갈지 수시로 갈지 아직 정확하지 않지만 일단 수시 공부는 해두시는 게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수시 전형이나 논술 전형 모두 수능 최저를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인서울이나 조금 좋은 대학을 노려본다 라고 하면 수시 전형이든 논술 전형이든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생하지 않으시려면 조금씩이라도 수능 공부해 주시는 거를 제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내가 수시 전형으로 가고 싶은데 종합 전형으로 갈지 교과 전형으로 갈지 모르겠다면 일단 생기부는 채우는 게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내신 성적이 안 돼서 교과 전형이 아니라 종합 전형으로 가고 싶을 때 1, 2학년 때 채운 생기부가 없다면 종합 전형을 노리기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채우는 게 이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종합 전형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하면 생기부를 잘 채울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 수 있는데요. 일단 제 첫 번째 꿀팁은 선생님들과 친해져라 입니다.
이 모든 생기부는 선생님들이 작성을 해주시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싸우거나 밉보여서 좋을 게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선생님들과 친해지면 선생님들에게 입시 상담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고요.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하시는 활동들에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친해지시는 걸 저는 적극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 귀찮아하시면 안 됩니다. 학교에서 가끔 활동들을 하면 보고서를 작성해내면 생기부에 작성해줄게 라는 활동들이 많아요. 그런 활동들 절대 귀찮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활동들 하나하나가 쌓여서 저의 생기부를 만들어내는 것이니까요. 그런 활동들 귀찮아하지 말고 동아리, 자율활동, 진로활동, 세특 모두 귀찮아하지 마시고 챙겨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고등학교 생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고등학교 가면 어떤 준비물을 챙겨야 할까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추천을 드리자면 먼저 프린터기 있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때보다 인쇄 갈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때마다 프린터기 있는 친구들에게 부탁하기도 굉장히 미안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렴한 프린터기라도 구비를 해 놓으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노트북이나 패드가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요. 또 여기서 노트북이 좋냐, 패드가 좋냐라는 궁금증이 생길 것 같아요. 저는 패드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안 되는 기능들도 은근히 많고요. 그리고 무게감이 패드보다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때 들고 다니기가 조금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패드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패드 같은 경우에는 필기도 가능하고 그리고 핸드폰을 내야 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 유인물이나 수행평가 같은 것들을 사진 찍어 놓으면 굉장히 용이해요. 그래서 저는 패드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에 써주세요. 그럼 답글 달아드리거나 다음 영상에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지은롭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